네, 젊은 검사의 자살. 그래서 젊은 검사의 자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얼마 전에 또 인천에서 여고생이 투신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데 좀 다행이고요. 또 얼마 전에 20대 중학교 동창들이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연탄불에 동반 자살했어요. 둘 다 사망했죠. 그래서 그 사회 문제들, 그 사회적 질병인 그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박종윤 총장님께서 효를 행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참 행복하게 사는 거는 내가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넘어졌을 때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 돌부리를 엄마하고 다시 한번 차면 내 발만 아프죠. 하지만 내가 오늘 좀 일진이 안 좋았나 보다, 이게 내 잘못이야 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원망을 한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더라도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 못 봤어, 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넘어진 거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것이고, 이게 우울증도 오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우울증이 쌓이다 보면은 자살이 오게 되죠. 아까 교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하면 몇 명이 자살하냐 했는데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45명 정도가 자살하고요. 꾸준히 한강에 자살하시는 분,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도 하루에 한 명, 정확합니다. 이건 통계 안 나왔어. 하루에 한 명씩에서 한 달에 30명씩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삶의 질이 좋지 않아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부자 동네라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관악구나 성북구 이런 강서구 쪽에 어렵게 사는 동네에서 또 자살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비교해서 그래요. 자기 삶을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30평짜리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곽에 부천이나 이런 곳에 살면은 똑같은 평수인데도 3억 정도 가죠. 평당 1,000만 원. 그런데 강남에 그 아파트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분이 옆집에 10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우울을 벗어나면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1996년에 솔로니 그리스 철학자가 이집트에 유학 가서 심언한 데 들었는데, 벽화에 보면 하룻밤에 그 북극의 얼음물이 알래스카의 구멍을 뚫고 배대경을 뚫고 내려와서 100m의 파도가 와서 그 두 대륙을 접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그 가라앉은 걸 미리 알고 마고 할머니는 파미르 보호로 파가 많이 자라는 산마로 파마로 보호를 옮겨서 거기서 마고 할머니가 붕이 소위 백소 흑소 그래서 나중에 24부족을 만들고 거기서 구항 63인을 이루어서 환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양국에서는 우리는 높은 사람을 두고 소머리국에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는 우두머리 그런다. 우두는 소우자 머리자 소머리의 머리다. 우리는 소머리국의 의양국의 장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고, 발음도 우리는 간단하죠. 국.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이, 워 이렇게 넉자를 표현합니다. 그건 사투리입니다. 우리가 표준말입니다. 그리고 한자의 발생은 시간이 짧으니까 놔두고, 한국 시절에 우리의 강토가 얼마나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가 옛날에는 600m, 지금은 1, 2가 400m입니다. 그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를 딱 충족하는 데는 세계에서 딱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메리카, 우리의 대조선 역사에는 아무리가
아몽리가라고 불렸던 아메리카 대륙만 남부 오말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 베링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베링햄은 우리의 그 군대가 30분이면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붙은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게 통주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뚱 뚫려갖고 이제 베링햄이 생겼습니다만 18세기 이 18세기 지도에 보면 지금은 이 바다가 되어 있지만은 18세기 지도에 보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이렇게 쑥 튀어나오는 이 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가 요하입니다. 이 통주강이 요하입니다. 한자로 요하고 여기가 요하 동쪽이니까 여기가 요동반도가 하나입니다. 요동반도 학생처럼 딱 떨어지죠. 이 요동반도의 고구려에 북경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고구려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가 통치를 하던 그 위대한 고구려는 한국 시절에 그 다음에 배달국을 이어서 당문투선을 이어서 북부여를 이어서 북부의 6대 단주 고르 단제가 동명왕 보주공을 사이로 삼습니다. 소선을 하는 자기 어린 딸이 37살 과부가 되어 있는데 그걸 20살 총각은 아닙니다. 주몽이 왔을 때 사이를 삼아가지고 북부의 나라를 갖다가 주몽한테 줍니다. 그래서 주몽은 고구를 세워서 그 북부의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이 철기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철기군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송재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겠는데 숯의 상식과 효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숯이 침대 밑에 이렇게 놔둔다면 그것이 환원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원위치로 돌려주고 젊음으로 환원시켜준다 이거죠. 이 이탈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셰강입니다. 이게 셰강. 일본의 그 셰강이 도시의 셰강이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끓고 막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그 주부님들은 이 셰강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아마 좀 들어보시라 분도 있겠지만 그때 그 일본 주부님들이 그 셰강에다가 숯을 놔준 거죠. 숯을 놔주다 보니까 그 숯이 정화작용을 해준 거죠. 걸러준 거죠. 그러면서 셰강이 모기도 안 나오고 파리도 안 끓고 고기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냄새도 안 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태화강에서 오급수였습니다. 태화강이 오급수인데 그 태화강에서 숯을 이렇게 놔두죠. 숯을 놔두고 물 깨끗하다고 모욕하는 것을 막 방송에 막 보여주고 그러죠. 그것이 다 숯이 작용합니다. 물론 오늘 좀 강의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숯의 종류도 많아요. 우리가 숯의 종류도 검탕이 있고 뭐죠? 대탕이 있고 활성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자를 심었을 때 시감자를 논에 심었을 때 그 흙을 묻혀주잖아요. 흙, 재. 네. 그래야만이 그 숯재가 균을 막아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썩어버리죠. 많이 썩는 거 많죠. 그리고 지금 현대 의학에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걸러준 것이 영양제 주사를 맞을 때 숯이 그것을 막아줘요. 만약 우리 그 영양제 주사를 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숯이 최종적으로 균을 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숯에는 요즘 우리가 인공유성을 많이 나가잖아요. 숯이 뭐예요? 탄소입니다. 탄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숯이요.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갈 때 수천도 그 열이 있을 때 그 막아준 것이 정말 숯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숯을 얘기할 때 그러면 지금 시중에 있는 숯도 정말 수입에서 그런 숯이 많아요. 그래서 3000도에서 구운 숯하고 7000도에서 구운 숯하고 1000도가 넘은 숯하고 다 다릅니다.
윤성 회장님께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전체성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민과 인민을 분명히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인민이 어떻게 타르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인민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때나 이럴 때는 노동자 사회계급 지하에 시민계급 층을 갖다가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는 근로자, 노동자, 하위계층 이런 쪽을 말하고 국민은 영어에서 그렇습니다. The people은 아까 The people, TH, 더가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인민이고 people, 더가 빠지거나 네이션 쪽으로 보는 것은 아까 국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국토, 주권이죠. 국민, 국토, 주권인데 이 국민은 인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국민은 국가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 관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민적인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민으로서는 우리가 인민보다도 국민은 국가가 위태롭거나 국가가 모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국민은 국가가 우선해서 한다. 또 인민은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말은 좋고 호흡은 좋은데 김일성 지금 헌법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제가 안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 헌법 조문에 조선민주주의 북한 헌법에 보면은 17번이나 김일성 헌법이 나오고 김일성 헌법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향.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헌법 아닙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번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인민을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무엇이 바로 독재 정권을 말이야. 그것은 노동당, 공산당, 그 당 우선주의고 그 다음에 군 우선주의, 성군주의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까 인민들이 살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정말로 대형만 말씀드리고 정말 아쉽게 다음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역사의 기행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이분은 세계문화유산 천부경 3.1 신고 등록 위원장 회장님이시고 대한신고 기자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4449년이고 서기로는 2016년인데 제가 우리 민족이 아주 그냥 고난의 나라예요. 고난의 나라. 그 큰 하늘에서 어떠한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저희들의 얼굴이고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일제 시대의 그 아픈 상처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고진감해가지고 더 통일도 이루어야 되겠고 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우리 선조들이 강복군들이 독립운동했던 발자취를 찾아서 그분들의 아픈 상처와 영혼을 알고 우리도 되새기면서 살아나가는데 초석을 담자 이래 해가지고 한국에서 8명이 6월 24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헌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민족은 그 일제시대 때 말도 못 쓰게 하고 민족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을 전부 다 말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제일 최대 순환과 고통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또 종교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는 진리이자 철학이자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많은 것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담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강국분들이 한국에서 민족을 지키고 하시다가 도저히 일제의 한거에 맞춰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만주로 갔어요. 그래서 대종교 교인이 건 2,000명 이상이 다 강복군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은 대종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뭐 좀 있어도 수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조상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종교는 강복군이 다 만주에 가서 계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출발하면서 해룡시로 갔어요. 연길에 있는 해룡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 보듯이 나철 홍암 선생님, 벽포 서일 장모님, 또 김교현 종사님 이래가지고 이 세 분들이 다 대장을 하셨어요. 강복군 대장. 그래서 많은 그 재산을 다 강복군들한테 투자를 하시고 거기서 만주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삼종사 묘역이 있어요. 지금 정태수 교수님, 우울증과 자살 예방. 네, 젊은 검사의 자살. 그래서 젊은 검사의 자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얼마 전에 또 인천에서 여고생이 투신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생명 건졌다고 하는데 좀 다행이고요. 또 얼마 전에 20대 중학교 동창들이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연탄불에 동반 자살했어요. 둘 다 사망했죠. 그래서 그 사회 문제들, 사회적 질병인 그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제목이 우울증과 자살의 연관성이 어떨까요? 우울증과 자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촌관계. 네. 또 우울증과 자살은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늘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우울증과 자살은 실과 바늘이다.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울공화국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울공화국이다라는 것은 자살도 많다 맞습니까? 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문화 특성상 화병이 있었어요. 화병, 물화병, 화병. 화병도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화병이 우라통 터져, 우라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WHO에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DSM-4라고 미국 의학 편람에서 화병을 우리나라만에 등재돼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의학 편람에 등재돼 있고 그래서 우울증은 좀 어떤 게 원인이 될까요?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 어떤 때 우울증의 증상이 있을까요? 우울증은 어떤가요? 오늘같이 날씨가 또 비가 오거나 또 장마가 계속될 때는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우울해요. 그렇죠?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날씨가 많이 비가 오거나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말 그대로 우울하고요. 우울하고 그 다음에 슬프고 무기력하고 나 자신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자존감이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는 어떤 걸까요?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자는 거죠. 잠 못 자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불면증과 또 우울증과 연관성이 많이 있고 우울증은 여성이 많이 있을까요? 남성이 많이 있을까요? 여성. 네, 여성들이 생리적으로 한 2배 정도 이상 많아서 사실 좀 우울증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아동들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어린 아기들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 우울증, 그다음에 산후 우울증, 여성들 산후 우울증도 무섭죠. 10명에 한 1.8명 정도가 아기 낳고 나서 아기를 벌치고 자기가 뛰어내리는 게 있어요. 무섭죠.